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미국의 경제 활동은 6%가량 위축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진정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만 447명으로 격리 해제자 가운데 4.5%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우리 몸속에 항체가 생겨도 100%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중화항체는 잘 형성되지 않는 것 아닌가, 또는 항체가 생겨도 지속기간이 짧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개발도 허사일 것입니다. 변이가 빠른 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을 위한 백신이 치료제보다 효과적인데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치료제의 경우 바이러스를 잡는 메커니즘을 알아도 그 물질을 구하는데 몇 년 소요됩니다. 독성 및 효능 검증에 필요한 임상을 위한 또 다른 몇 년은 제외해도 말입니다. 또한 세계가 도시화되며 자연에 살던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할 빈도가 늘어나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확률이 상승할 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동물 바이러스는 잡기 어렵죠. 특히 인간이 노령화되어 숙주가 다른 동물 바이러스가 넘어올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고생했던 유럽 국가들을 보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초기 안전 조치를 잘 취한 나라들과 영국처럼 그렇지 못했던 국가들 간 일정 수준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속도는 다르지만 그 수준이 넘어가면 비슷하게 꺾이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가 잘 생긴다는 증거로 첫 번째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한편 항체가 보이지 않아도 면역이 기억을 통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염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분들이 간염 백신을 맞습니다. 이 가운데 3차 접종까지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염 환자의 혈액이 담긴 주사 바늘에 실수로 찔릴 경우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항체를 만들지 않지만 면역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유사시 대응을 하는 것이죠. 한편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관리소홀로 유출되었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분들은 이 경우 바이러스의 구조에 연구 목적에 맞게 엔지니어링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자연 상태가 우성입니다. 즉 돌연변이를 만들면 생존 기간이 짧아지므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일 관리소홀로 유출되었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인간과 동물의 접촉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 안심은 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매우 강해 전염률도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 후 항체가 생겨 진정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한국도 올 가을이나 겨울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을 매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위나 습도에 약한 바이러스가 여름을 지나며 위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또 항체가 쉽게 생겨 집단 면역이 효과적이라면 굳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 활동을 제한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